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it 기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튜토리얼은 Git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진행한다고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먼저 뭐 유니티를 하든 뭘 C샵을 하든 다 좋은데 그 이전에 Git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사용법을 숙지한 다음에 튜토리얼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it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기 전에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대부분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학생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가끔은 직장인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학생이라면 이제 조별 과제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직장인분들이라면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문서를 하나 작성하면은 뭐 조별 과제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 과제에 대한 문서를 작성했을 때 그게 한 번에 조원들한테 컨펌이 되는 경우가 없죠. 이제 여러분의 수정을 쭉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수정하다 보면은 맨 마지막 파일에 이름이 알려주는 것처럼 상당히 좀 힘듭니다. 이게 복사하고 또 만들고 뭐 했다가 이전 버전이 낫다고 하면은 또 기존에 만들던 거 다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워드 가지고 타이핑을 할 때 마음에 다시 이전 버전으로 그러니까 작성하던 문서의 이전 버전을 되돌리기 위해서 컨트롤 Z로 막 되돌리기를 하는 것처럼 파일도 그냥 파일 하나만 가지고 막 작성하다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이전 시점으로 되돌릴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파일을 버전 단위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걸 버전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전 관리는 이제 파일의 버전, 정확히 말하면 이 변경 이력을 관리를 하는 걸 버전 관리라고 하는데 버전 관리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파일을 저렇게 앞에서처럼 여러 개로 막 복사해가지고 작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파일을 가지고 그 파일에 변경된 이력들만 이제 관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장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개발하는 입장이니까 개발 프로세스를 쪼개서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쪼개서 관리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의 게임을 만들 때 그 게임에 여러 개의 기능이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저희가 A라는 기능 만들고 B라는 기능 만들고 C라는 기능 만드는데 이걸 한 번에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에 개발하면은 C라는 기능 만들었다가 뭐 B나 A에 문제가 생기면은 얘를 다 지워버리고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A라는 기능 만들고 이 버전을 이제 저장을 한 상태에서 또 B라는 기능 또 만들고 또 이 B까지 만든 버전을 이제 저장한 상태에서 C라는 버전 만들면은 C 만들다가 B나 A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되돌리기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작업물 대상으로 손쉽게 협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그 버전 파일의 버전을 가지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달라붙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동시에 달라붙어서 작업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서버에다가 저장함으로써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예상하지 못한 버그가 발생할 경우에 이전 버전으로 롤백, 그러니까 되돌리는 게 가능합니다. 아까 뭐 개발 프로세스 쪽에서 관리한다는 그 얘기를 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A라는 기능을 개발하고 B라는 기능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C라는 기능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만들었던 B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얘를 막 다 지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A로 그냥 쏙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장점들이 존재하게 되고 또 물리적 개발 환경의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버전 관리보다는 Git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Git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서버라는 서버 저장소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의 로컬에서 이제 동시에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작업을 하다가 노트북을 들고 뭐 카페로 가서 카페에서 서버 저장소에 있는 그 작업물들을 가져와서 카페에서 작업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개발 환경의 제약, 그러니까 공간적인 제약이죠. 공간적인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버전 관리를 하는 도구는 굉장히 다양해요. 서브 버전도 있고 뭐 Git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는 Git이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Git은 구글에 검색하면은 이런 식의 정의가 나와요. 컴퓨터 파일의 변경사항을 추적하고 여러 명의 사용자들 간에 해당 파일들의 작업을 조율하기 위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다 라고 나오는데 첫 번째로 컴퓨터 파일의 변경사항을 추적한다라는 게 저희가 앞서 말했던 뭐
버전 이력을 가지고 변경 이력을 가지고 탁탁탁 관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명의 사용자들 간에 해당 파일들의 작업을 조율한다라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봤던 것처럼 협업에 대한 내용일 거고요. 그리고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뒤에 이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의 구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세 구조인데 기세 구조라기보다는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떤 구조냐면은, 레포지토리는 저장소를 의미합니다. 자, 저희는 서버에다가 레포지토리를 만들어요. 서버 저장소를 하나 만들고, 그 서버 저장소를 여러 명의 작업자들 또는 여러 로컬 작업 환경에서 이 친구들을 로컬로 복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로컬에서 똑같은 레포지토리가 생성이 되죠. 이제 이 레포지토리를 가지고 작업을 막 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바로 실시간으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이 레포지토리에는 변경 이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그 파일 전체가 여러 개의 버전으로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가장 최신 변경 상태랑 그 이전까지의 이력들이 쭉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가지고 열심히 작업을 하다가, 우리 작업이 마음에 들어, 내가 한 작업이 마음에 들어 라고 하면은 이거를 내 로컬 저장소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로컬 저장소에는 변경 이력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서버에도 올리고 싶으면은 서버에다가 올리고, 그럼 서버에도 저희 로컬에 있던 그 변경사항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 1번 PC에서 서버에다가 자신의 그 작업물들을 올렸으면은 2번 PC랑 3번 PC에서는 1번이 올린 작업물들을 받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다시 서버에서 연동해가지고 새로운 그 최신 버전을 내려받아서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버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 이런 식의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 기세의 대표적인 기능들, 정확히는 용어 설명이죠. 그래서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가장 먼저 저희가 서버 저장소를 로컬로 복사해 온다 했어요. 그게 바로 클론입니다. 서버 저장소를 로컬로 그냥 복제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복제하는데, 우리는 여러 개의 그 버전에 대한 파일들을 모두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파일이 너무 크겠죠. 그 저장소가 가장 최신 버전의 파일에다가 그 이전까지의 변경점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일종의 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거를 가져오는 겁니다. 파일 전체들을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서버에다가 새로운 작업물을 올렸다라고 이제 연락을 받으면은 그 새로운 서버에 연동된 부분을 내 로컬에도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어떤 변경점들이 생성이 됐는지 그거를 새로 고침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패치입니다. 패치는 변경 이력을 조회를 합니다. 가져온다는 게 아니라 일단 어떤 변경 사항들이 생겼는지 조회만 하는 거죠. 그리고 조회한 변경 이력을 내 로컬로 가져온다 라고 하면은 이 풀, 당긴다는 뜻이죠. 서버에 있는 그 변경 내역들을 내 로컬로 땡겨온다 라는 의미로 풀을 사용을 하고, 반대로 앞서 첫 번째 그 개발자가 서버에 올렸다고 한 것처럼 내가 만든 작업물들, 내 로컬에 생긴 변경 사항들을 서버에다가 연동을 시키겠다, 서버에다 넣어주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푸시로 내 변경 사항들을 밀어서 적용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밋은 뭐냐면, 저희가 아까 이 로컬 레포지토리에 있는 파일을 실시간으로 막 만져가지고 변경시킨다 한 게 아니고, 일단 이 레포지토리에는 서버에 있던 가장 마지막 변경 이력들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고 그거를 다시 로컬에 저장을 시키면 로컬에 새로운 그 변경사항이 추가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내가 만든 작업물을 내 로컬 저장소에 새로운 버전으로서 적용시키는 것을 커밋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커밋을 할 때는 커밋 메시지라는 걸 작성할 수가 있어요. 커밋 메시지는 뭐냐면은, 내가 한 작업이 어떠어떠한 작업입니다 라는 걸 간략하게 이제 메모장에다가 포스트잇에다 써가지고 붙이는 것처럼 간단한 메시지를 작성하면서 이제 덧붙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 이 커밋 메시지가 혼자서 작업할 때도 이제 중요하죠. 왜냐면은 여러 개의 버전이 맨 처음 개발 초기에는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이 친구들을 나중에 쭉 개발 진행이 되면은 내가 특정 시점의 버전으로 다시 파일을 롤백하고 싶을 때 그 버전이 정확히 어디 그 변경 이력, 어떤 이력에
버전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커밋 메시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내가 뭐 A라는 작업 완료라는 커밋 메시지를 보고서 그 다음에 B라는 작업 완료라는 커밋 메시지를 이제 작성을 했으면은 내가 A로 돌아가고 싶어라고 하면은 A 작업 완료라고 해놓은 그 커밋 메시지가 달린 커밋 시점으로 되돌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점으로 되돌릴지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하고,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동시에 일을 할 때에는 이 커밋 메시지가 내가 한 일을 다른 개발자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미리 뭐 메모지에 경고문처럼 써가지고 알리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커밋 메시지는 가능하면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그 다음에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브랜치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림 설명을 드릴 때 변경 이력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한 가닥으로 만들었어요.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새로운 갈래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브랜치가 우리나라 말로 가지, 그 나뭇가지의 그 가지잖아요. 그래서 브랜치를 만든다라는 거는 현재 변경 이력에서 새로운 가지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의 이 브랜치를 메인이라고 하면은, 메인 브랜치라면은 새로운 브랜치 A를 만들고, 메인 브랜치에서도 계속 작업을 할 수 있고 A 브랜치에서도 똑같은 상태로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동일한 시점에서 가지가 두 개가 돼서 내가 어떤 뭐 새로운 플레이어에 대한 기능을 만들 거야 라고 하면은 플레이어 브랜치에서 작업을 지속을 하고, 또 그 와중에 다른 사람들은, 플레이어 작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메인 브랜치를 계속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이 새로운 브랜치를 따가지고 플레이어에 대한 기능을 만들다가 기능이 완벽히 테스트도 끝냈고 완성이 됐다 라고 하면은 그걸 다시 메인에다 합쳐줘야겠죠. 이때 두 브랜치를 합치는 거를 멀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치 A를 브랜치 B로 병합한다 라고 하면은 멀지 A into B 라는 식으로 이제 멀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A라는 브랜치에 있는 기능을 다시 메인에다 합친다 라고 하면은 이제 A라는 브랜치가 사라지고 메인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브랜치라는 거는 한 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쭉 시작을 하다가 뭐 A라는 사람이 자신의 A라는 브랜치를 만들고, 뭐 B라는 사람이 B라는 브랜치를 만들고, 또 막 작업 쭉 하다가 A는 합치고 B는 이걸 가지고 또 C라는 브랜치 만들고, 뭐 쭉쭉 하다가 이렇게 C가 다시 B에 합쳐지고, 그리고 그걸 다시 뭐 메인 합치고, 이런 식으로 가지를 쭉 뻗어나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갈래를 만들고, 그 갈래 안에서 안전하게, 그러니까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동시에 달라붙었을 때 동시에 같은 파일을 막 건드리면은 그 파일이 중복이 돼요. A라는 사람이 만든 개발 그 기능들이랑 B라는 사람이 만든 개발 기능이 동시에 합쳐지게 되면은 어떤 에러가 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브랜치를 나눠가지고 각자 작업하고서 나중에 합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안전하게 합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깃에 대한 기능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깃의 구조에 대해서 본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서버 저장소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 서버 저장소를 어느 서버 저장소를 쓸 거냐면은 GitHub라는 플랫폼을 이용할 겁니다. GitHub는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을 하는 플랫폼인데, 일단 무료로 이제 서버 저장소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Git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뭐 다른 사람들이랑 작업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협업 도구들을 추가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GitHub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클론이니 패치니 멀지니 브랜치니 이런 것들을 배우긴 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나요? 라고 하면은 Git 클라이언트라는 걸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요. Git 클라이언트는 뭐냐면 Git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Git 클라이언트는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랑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검은색 콘솔 화면에다가 막 글씨 주르륵 명령어 써가지고 이제 쓰는 방식이 있고, 뭐 막 이렇게 버튼도 있고 막 그림도 있어가지고 막 마우스로 클릭하고 뭐 타이핑하고 하면서 쓰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커맨드 라인 버전은 사용하기가 조금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서 저희는 GUI 형태의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할 거고, GUI 형태 클라이언트도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는 GitHub 데스크탑 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네, 먼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켠 다음에 github라는 데를 들어갈 거예요. 주소창에다가 github.com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아이디가 없으시다면 사인 업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이제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뭐 이미 아이디가 있으시다면은 바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이디가 있어서 바로 로그인을 할게요. 자, 로그인 하시면은 뭐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화면이 뜨지 않고 바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제 레포지토리, 그러니까 새로운 서버 저장소를 만들어라 라는 식으로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서버 저장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소 이름은 간단하게 저희가 실습할 거니까 뭐라고 할까요? my tutorial 레포지토리라고 합시다. 이 레포지토리 이름은 띄어쓰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자를 통해 가지고 띄어쓰기를 구분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description, 이거는 저희 저장소가 어떤 작업을 하는 저장소인지, 어떤 프로젝트를 저장한 저장소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적어주는 건데 저희는 일단 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ublic이랑 private 두 가지 버전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public은 남들에게도 보여지는 저장소이고 private은 남들에게는 안 보이고 나에게만 보이는, 나 또는 이 저장소에 참여하는 같은 이제 프로젝트 개발자들에게만 볼 수 있게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public으로 설정을 하겠고요. 또 그 다음에는 밑에 보면은 뭐 레포지토리를 초기화할 때 readme 파일을 추가해준다, 아니면은 .gidignow를 추가해준다, 뭐 라이센스를 고른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readme 파일은 말 그대로 그 readme 읽어주세요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소개문이나 아니면은 설명서, 사용 방법 같은 거를 문서로 쭉 적어가지고 메인에 딱 붙여놔요. 보통 그런 식으로 붙여놓는 파일을 readme 파일이라고 하는데, 그 readme를 만들어서 초기화할 것인지 아니면은 일단 안 만들고 저장소만 만들 것인지 그걸 선택을 하는 건데, 저희는 readme 파일은 일단 체크를 해줄게요. 그리고 gitignow는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 로컬에만 필요한 파일이고 서버에서 다른 개발자들한테는 필요 없는 파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서버 저장소에 올려가지고 저장소의 그 크기를 크게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다른 로컬에는 없어도 개발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무방한 파일들은 깃에서 자동으로 걸러지도록 그 확장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확장자 파일들은 깃에 올리지 말아라, 깃이 그냥 무시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놓는, 무시할 확장자들을 쭉 작성해 놓은 게 gitignow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니티 개발할 거니까 유니티는 이런 식으로 유니티 템플릿을 이제 지정을 하면은 유니티 개발할 때 필요한 이제 gitignowr 파일을 자동으로 추가를 해줘요. 저희는 일단 유니티에 대한 gitignowr 템플릿을 추가를 해 놓을 거고요. 그 상태에서 create repository를 눌러서 서버 저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서버 저장소가 완성이 됐어요. 서버 저장소를 보면은 일단 뭐 되게 휑하죠. readme 파일이 하나 존재하고 그리고 gitignowr 파일이 존재를 해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이니셜라이즈 할 때 추가를 했으니까. 근데 readme 파일 보면은 제목만 존재하고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디스크립션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스크립션도 존재하지 않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 메뉴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코드, 이슈, 풀 리퀘스트, 뭐 액션, 프로젝트, 위키, 세큐리티, 인사이트, 세팅 이렇게 쭉 있는데, 세팅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저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세팅들을 하는 걸 거고요. 코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코드는 뭐냐면 내 저장소에 올라와 있는 파일들을 쭉 확인하고 열어볼 수 있는 이제 메뉴예요. 그래서 readme 파일 클릭해 보면은 열 수 있고, gitignowr 파일 클릭하면은 내용들을 쭉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보면은 여기에는 스위치 브랜치 태그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만든 브랜치들이 여기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브랜치 중에서 내가 어떤 브랜치를 살펴볼 것인지 클릭하면은 해당 브랜치에 대한 현재 상황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슈를 한번 보면은, 이슈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작업을 하면은 혼자 작업하실 때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 명이 작업할 때는 각자 맡은 개발 그 역할을 분담을 하잖아요. 뭐 A라는 사람은 X라는 기능을 개발을 해주고, B라는 사람은 Y라는 기능을 개발을 해주고, 뭐 C라는 사람은 뭐 버그 수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작업 같은 거를 직접 할당해 주는 곳이 바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개발하다가 새로운 그 동료 개발자한테 이 작업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이슈를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풀 리퀘스트는 여러분들이 브랜치를 이제 따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 앞서 설명해드리지 않았는데 포크라고 해서 저장소 전체를 이제 새롭게 복제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브랜치 같은 거 따가지고 작업한 다음에 그 브랜치를 다른 브랜치에 다시 병합을 시킬 때 멀지할 때 합치기 전에 그 두 브랜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을 하고 그거를 안전하게 어떤 서로 차이점이 있을 때는 어떤 걸 선택할 건지 어떤 버전을 선택할 건지 그걸 이제 선택해 가면서 안전하게 합칠 수가 있어요. 그때 합치기 전에 이 브랜치를 다른 브랜치 합치겠습니다 라고 다른 개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하면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풀 리퀘스트입니다. 그리고 액션은 저희 그 저장소에서 여러 가지 자동화 기능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프로젝트는 일종의 화이트보드예요. 이슈 화이트보드. 그래서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작업을 할당받으면은 그 작업이 언제까지 끝나야 한다, 아니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이지 않다, 그런 것들을 화이트보드에다가 쭉 적어가지고 이제 현재 개발 상태를 열람할 수 있는 것처럼 쭉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화이트보드처럼. 그거를 이제 프로젝트 탭에서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위키는 여기 참여한 개발자들끼리 알아둬야 할 내용, 그냥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쭉 문서 형태로 작성해 놓는 곳이 위키입니다. 세큐리티나 인사이트는 보안 또는 이 저장소의 통계적인 여러 가지 자료들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서버 저장소를 만들었으니까 이걸 로컬 저장소에 가져올 거예요. 로컬 저장소에 클론을 할 건데 클론하기 전에 저희는 git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git 클라이언트는 GitHub 데스크탑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이 서버 저장소를 로컬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초록색 코드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뭐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오픈 위드 GitHub 데스크탑, 오픈 위드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 집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죠. 다운로드 집은 딱 봐도 이제 압축 파일로 그 저장소 전체를 다운받는다는 뜻일 거고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 건지 아니면 GitHub 데스크탑으로 열 건지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GitHub 데스크탑으로 열 겁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설치가 돼 있으신 분들은 이 자동으로 GitHub 데스크탑이 열릴 건데 설치가 지금 제 컴퓨터에는 설치를 안 해놨거든요. 일부러 설치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GitHub 데스크탑이라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럼 이걸 클릭하시면은 GitHub 데스크탑의 설치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for Windows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네, GitHub 데스크탑이 설치가 되시면은 뭐 로그인을 하나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는데 로그인까지 GitHub 아까 회원가입 하셨죠? 그 회원가입한 아이디랑 비밀번호 또는 뭐 이메일 비밀번호 통해서 로그인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저는 레포지토리를 이미 여러 가지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클로널 레포지토리 from the internet 이런 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쭉 나와요. 그 현재 자기 GitHub에 있는 자기 저장소들이 쭉 나오는데 저희는 아까 어떤 걸 만들었냐면은 My Tutorial 레포지토리를 만들었죠. 이거를 여러분이 선택하셔가지고 클론을 합니다. 클론하면은 이제 클로닝 한다라고 나오고 이런 화면이 나와요. 자, 이렇게 클로닝을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클로닝 하기 전에 그 파일 위치, 튜토리얼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따로 설정하신 게 아니면은 내 문서에 GitHub에 여기 딱 GitHub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이 GitHub 폴더에서 My Tutorial 레포지토리를 한번 열어보시면은 저희가 앞서 봤던 막 만들었을 시점의 서버 레포지토리랑 똑같아요. 현재 위치가. gitignore 파일 존재하죠. 그리고 readme라는 파일 존재해요. 그리고 투명한 폴더로 투명하니까 안 보이는 컴퓨터도 있을 수 있어요. .git이라고 폴더가 존재하는데 이 폴더가 바로 그 버전의 변경 이력들을 관리해주는 이제 git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로컬 저장소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저희가 새로운 무언가를 막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새로 만들기 위해서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자, 새 텍스트 문서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헬로 라고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GitHub 데스크탑을 다시 열어보면은 changes라고 해서 새로운 체인지된 파일이 존재한다는 걸 이제 알려줘요. 그리고 헬로라는 그 텍스트가 추가가 됐다고 나와 있죠. 이거를 제 로컬 저장소에 현재는 로컬 저장소에 그게 적용된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냥 혼자 만든 것 뿐이죠. 이 상태에서 내가 새로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아니면 변경한 그 이력을 로컬 저장소에는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커밋입니다. 커밋은 이제
커밋을 commit to message, commit to main이라는 이 버튼을 통해서 우리가 커밋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커밋 메시지를 작성한다 했잖아요. 커밋 메시지는 여기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어요. 뭐 텍스트 여기서 추가 이런 식으로 커밋 메시지를 간단하게 작성한 다음에 commit to main이라고 누르면은 저희가 커밋을 새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히스토리, 커밋 히스토리에 새로운 변경점이 추가가 됐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내 로컬 저장소에는 적용이 됐지만 서버에는 새로 고침을 해도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아직 로컬에만 적용을 시켰고 서버에는 적용을 안 시켰으니까. 그럼 이거를 서버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서버 적용시킬 때는 아까 저희가 푸시랑 풀을 이용한다 했죠. 서버에 있는 걸 가져올 때는 풀, 서버로 넣을 때는 푸시.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푸시 오리진이라는 버튼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푸시 버튼을 누르면은 네, 이러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새로운 뭐 에러 메시지가 안 떴으면 정상적으로 푸시가 된 거예요. 그럼 저희 서버 저장소를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텍스트 문서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로라고 잘 적혀 있죠. 자, 이렇게 했고 뭐 이 외에도 뭐 브랜치를 따거나 아니면은 뭐 병합 멀지를 하거나 아니면 풀을 땡겨오거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존재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유니티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다 보면은 이제 저를 따라서 이제 하나하나 쓰시게 될 거라서 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추가적인 그 설정들을 한 다음에 이제 게임 개발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